자, 오늘이 아니고, 자, 이제 456페이지. 자, 주택법 2장.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다 말았어요. 자, 우리 주택을 이제 집단적으로 건설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택의 건설 파트는 자, 크게 이제 네 가지 체계입니다. 먼저,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건설 사업하는 자들, 사업 주체.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사람은 뭐라 불렀을까요? 건축주라고 그러죠. 건축주. 그래서 건축법은 건물의 소유자 개념, 이 건축주라고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을 뭘로 하는 거냐? 사업으로 하는 자들, 사업 주체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건설 자금. 그래서 사람하고 돈 두 개 갖춰주면 이제 건설을 해요. 건설 절차. 그래서 크게 건설 파트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건설 절차. 자, 요거 간단하게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승인받습니다. 자, 사업 계획 승인받는다라고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주택법 15조. 우리 주택법의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저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뭘 받았어요? 건축 허가 받았는데 주택법은 절대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별도로 뭐를 받는 거냐? 사업 계획 승인. 자,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건설해 볼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에 승인 받아요. 사업 계획 승인. 자, 얘가 핵심 제도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 떨어지면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나면 요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 그 준공검사 개념을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이 사용검사 떨어지면은 이제 입주해가지고 아파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 끝나면은 사용검사 받고 사용. 자, 요게 주택의 건설 절차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요 사업계획 승인. 자, 이거 받아갖고 주택 건설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틀려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고 항상 이 주택법에서는 뭘 받는 거다?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승인받아갖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여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주체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자, 원칙은 이제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들을 등록사업자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한다 하는데 자, 이 등록하는 것도 언제 들어봤어요? 등록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자,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업 하려면 뭐부터 해라? 등록하듯이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뭐부터 해라? 등록.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부터 하고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등록사업자 언제 등록하는 거냐? 자, 연간이라고 그래요. 연간이라는 것은 1년간이다 그죠? 1년간. 1년 동안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 또는 연간 대지를 자, 주택 건설할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자. 즉 1년 동안 요 규모 이상 사업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갖고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저희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와서 등록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 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들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요. 일단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자, 요거부터 작년에 단순하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등록대상 1년간 주택을 몇 호? 20호, 20세대 이상 건설 또는 1년간 대지를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자, 요 규모 이상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내년도 2017년도에 자, 1월 달에 주택 열채 져갖고 분양, 또 6월 달에 주택 열채 져갖고 분양, 12월 달에 열채 져갖고 분양. 자,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어자는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록해야죠. 자, 내년 1년 동안 30호 주택을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이런 30호, 연간 30호 짓겠다 그랬으니까 연간 20세대 이상, 20호 이상이죠. 그래서 이때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은 당연히 무등록 처벌합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 누구한테 와서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한테. 제일 높은 사람한테 와서 등록해요.
그러면 저 혹시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은 어디 가서 등록해요? 중개업에 등록. 자, 등록관청 하면은 시, 군, 구청장이 되죠. 저 중개업에 등록은 시군 구청장 제일 아래한테 하는 거고요. 자, 우리 공법에서 등록은 무조건 누구한테 하냐? 국토부장. 제일 높은 사람한테. 그래서 저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레벨이 다른 거죠. 레벨이. 과목이 법의 레벨이 다르다 그래요.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일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저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부터 하고 사업을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비등록 사업자. 저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등록해야 되는지 필요 없는지 그거 갖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비등록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 주체. 자, 우리 공공하면은 누구 있었어요?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여자들을 묶어가지고 공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등록할 필요 없이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그래요.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는 법인 많이 있어요. 뭐 어려운 사람들 있죠. 못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주 주고 하는 이런 공익법인들이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게 한 법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공동사업주체. 자, 공동으로 한다. 누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냐? 등록한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저희 공동사업주체 중에서는 이제 두 명입니다. 주택조합과 고용자.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 짓는다 그래요. 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때, 또 고용자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사원주택이라고 그래요. 사원 아파트. 그래서 조합 아파트 짓는 주택조합과 근로자, 사원 아파트 짓는 고용자는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등록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특혜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명이요. 공공, 공익법인, 공동사업주체. 이 세 명에 해당할 때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다. 먼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56페이지에 1절에 사업주체. 일단 사업주체는 뭐 받아갖고 사업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절대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사업하는 자들인데, 자, 원칙은 등록이죠. 그래서 1번 그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그렇게 하면 써 있는데, 그 제목을 등록사업자 알겠습니다.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원칙. 그럼 연간 앞에 동그라미 연간 1년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미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미출. 가로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또 동그라미 10,000제곱미터 이상 미출. 자,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은 무등록 처벌해요. 2년 2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데요.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 그죠? 이제 비등록인데, 자, 동그라미 1, 2, 3.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이 세 명은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뭐라 그러면 돼요? 공공. 자, 4번은 끝에 공익법인. 그리고 5번 주택조합 미출.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미출. 자, 애들은 무조건 비등록이 아니고요. 그 가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공동이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 그래서 자, 이 둘은 묶어가지고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로서 조합과 고용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명에 해당할 때는 등록 없이도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밑으로 합니다. 2번의 주택조합. 자, 어디다 별표. 자, 우리 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조합입니다. 자, 이런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주택조합. 얘는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요. 거의 두 문제씩
집중적으로 출제해야 돼요. 사업 주체 중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파트인데요. 주택조합의 봅니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 여기서 많은 수 하면은 적어도 20명 이상을 얘기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마련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주택을 마련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련한다, 장만한다, 마련한다. 그게 뭐예요? 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그죠?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아서 주택을 마련하자 또는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은 혼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우리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자 또는 리모델링하자 해서 만드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라고 하고요. 자, 주택조합의 종류는 옆에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글자만 읽으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그 첫 번째 줄의 끝에 분 보시면 같은 지역이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 우리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읍시다 해서 만들면은 지역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직장조합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읍시다 해서 만들면 직장조합.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조합의 종류는 딱 그 세 개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그러면 우리 주택 재건축 조합이라는 거 들어봤죠? 저 주택 재건축 조합은 무슨 조합일까요? 주택 재건축 조합. 저 주택 재건축 조합은 주택 조합이 아니죠. 자, 우리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이거 다 무슨 법에서 배운 거예요? 정비법에서 배웠던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저 주택 재건축 조합이나 주택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거지 주택 조합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주택자 붙었다고 무조건 주택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 조합, 즉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택 조합은 딱 세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세 개 놓고 재건축 주택조합, 재개발 주택조합 껴가지고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으로 짝지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주택조합이 아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딱 세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밑으로 합니다. 자, 이런 주택조합 설립할 때 역시 그냥 맘대로 설립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택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행정청의 확인 감독 인가 받습니다. 저 조합 설립에서 동그라미 1번 설립 인가. 자, 옆에다가 원칙 씁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이 원칙.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두 번째 줄에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아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는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또 특징이 있어요. 인가받고 등기를 한다 이런 등기의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 X 그냥 인가만 받으면 된다. 이게 또 특징인데요. 자, 우리 조합이라는 거 벌써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조합, 이 공법에서 조합이 총 3번 나오는데 앞에서 2개 다 배웠어요. 첫 번째 조합 뭐에서 들어봤을까요? 무슨 조합? 물어만 보면은 정적이 그냥 쫙 흘러요. 저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거 배우죠?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을 도시개발 조합.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비사업 조합. 그리고 세 번째 주택조합. 자, 조합이 총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고 등기가 의무예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택조합은 인가받고 끝 뭐 안 한다고요? 등기 안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고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등기가 없다.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가받으면 되는 건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설립 신고, 이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별표.
그럼 인가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신고가 훨씬 간단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도 설립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다 보니까 엄청 잘 물어봐요. 23, 24 다 단독 기출. 그래서 신고하는 거.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짜 밑줄. 자,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받기 위한 무슨 조합이라고요? 직장조합. 그 지역조합 이러면 틀려요.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합니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신고하는 게 딱 그거 하나요. 무슨 조합이라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요거는 신고. 그래서 우리 이 직장조합은 종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원칙대로 조합 설립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인가. 그래서 설립 인가 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원칙. 그래서 인가받은 직장조합이 있고요. 또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는 것과 신고하는 것 두 개가 다 있는 건데, 그럼 인가를 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 이게 원칙이죠. 자, 인가 받아갖고 설립할 때는 직접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택조합은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주택조합.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죠. 주택건설하는 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러면 사업 주체는 다 주택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건설. 그러면 주택조합이라는 걸 설립하는 목적은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합주택을 직접 건설하기 위한 사업 주체가 되려면 원칙대로 뭘 받아야 되냐? 인가. 그래서 건설해서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만 하는 직장조합. 자, 얘는 목적이 뭐였어요?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직접 조합 아파트 짓겠다 그거 아니죠? 좀 읽어봤듯이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겠다. 그래서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게 설립할 때 이때는 간단하게 신고해라. 그러면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뭐 하라고요? 신고. 그래서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게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자, 요 국민주택 요거 누구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요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두 개는 공급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조합원이 국민주택 공급받으려고 설립하니까 간단하게 신고만 하지만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자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조합원 자격은 좀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것과 신고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다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바로 3번의 조합원. 그럼 조합원 수 일단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 동그라미 1번에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이상. 거기다 비추.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이상. 원칙 씁니다. 원칙.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는데 자,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냐? 20명, 20명 동그라미. 거기다 최소 씁니다.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리모델링 조합 밑줄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다. 그 얘기죠.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뭐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럼 어차피 있던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조합원 수가 몇 명이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를 제한 안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슨 조합만?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 두 개에서만 조합원 수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잡고 분양받읍시다. A 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합에서 이 A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1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일단 A 조합은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돼요? 20명이에요? 50명이요? 50명 모아야 되죠. 50명 모아야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명은 최소 요건이고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이상. 그래서 아파트 이거 100세대 지을 거면은 몇 명 모아야 된다. 50명 모아야 설립 인가 받고요. 그럼 나머지 이거 100세대 지을 건데 조합은 50명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 50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래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전철역 같은 데 보면은 지역 조합에 조합원 모집합니다. 이런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이상. 그런데 자, A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아파트가 30세대. 그 A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려면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5명 하면 안 되죠. 몇 명 이상? 20명.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 수 2분의 이상인데 최소 몇 명 이상은 된다. 20명. 그럼 여기서는 15명 안 된다는 거죠.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 수, 자 다시 한번 봐요.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 수 얼마 이상? 2분의 이상. 근데 최소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이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그래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제가 먼저 한번 정리해보죠. 그 먼저 A 지역조합,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그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건. 그러면 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무주택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된다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무주택이 원칙인데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까지 조합원 자격을 좀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조합이니까 그 같은 지역에 얼마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온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은 지역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조합의 조합원. 그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하고 똑같이 갑니다. 즉 직장조합도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직장조합은 좀 전에 인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외 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신고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설립 신고만 하는 직장조합은 좀 전에 우리가 봤네요. 이 신고하는 거는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니까 이때는 철저하게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그래서 자, 직장조합은 두 개를 다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무주택 또는 누구까지 돼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다 되는데 신고하는 거는 철저하게 누구만 된다.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는 무주택 아니죠. 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자, 본질적으로 이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같은 거예요. 둘 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거죠. 주택을 마련. 그러니까 원칙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인데 누구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요. 자,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인데 직장조합은 누굴까요?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같은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만들면은 지역조합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들게 되면 직장조합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저 지역조합에서는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6개월 이상. 근데 직장조합은 6개월 이상 근무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여기서는 그냥 하루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된다. 그죠? 하루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면 되는 거냐? 소유자. 자, 소유자면은 뭐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뭐 자격을 제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그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상가, 복리설의 소유자. 하여튼 소유자면은 다 조합원이 되고요. 그러면 임차권자는 조합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임차권자가 미쳤다고 지돈 내고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누구면 된다. 소유자. 그래서 저희 주택조합의 조합원자의 까다로운 거는 두 개입니다.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자, 이 두 개는 조합원자의 까다로워요. 이유는 자, 이 두 개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뭐 하려고 만든다 그랬어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죠. 즉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에서 조합 아파트를 지으면 조합원은 그 아파트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즉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미 주택을 몇 채 소유한 자가 또 조합원이 돼서 분양받으면 그거는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운 거고요. 까다로운 만큼 함부로 조합원 바꾸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원칙 조합원 교체 등을 다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들 우리가 쭉 봤는데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지역조합에서 기업,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짜면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기다가 기준일 딱 이렇게 씁니다. 기준일. 그럼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 기준일은 언제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자,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이게 뭐예요? 무주택 또는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전용 면적 85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비출. 그럼 이제 지역조합원 자격 길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 다음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 지역조합의 기역에 해당하는 자일 것. 딱 끊으세요. 그럼 지역조합 기역에 해당하는 자, 그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예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그런데 다만 설립 신고는 밑줄 설립 신고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그럼 뭐 길게 써놨는데 신고는 누구만 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 그죠? 무주택 세대주. 그다음 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특광 시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의 근무. 그럼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그 세 개 묶어가지고 두 글자 뭐라고 쓰면 돼요? 직장이죠. 직장.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 그래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6개월 이상 근무 그런 거 없어요? 거주는 6개월 이상, 근무는 그냥 하루라도 근무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끝에 다 뭐면 돼요? 소유자. 뭐 소유자에 다 동그라미. 뭐 공동주택 소유자든 복리설 소유자든 소유자면은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저 우리 입문서에는 딱 거기까지밖에 안 써 있어요. 조합원까지. 근데 이거 이외에 또 핵심적인 개념. 그러면 우리가 주택조합이라는 거 설립했다. 뭐 하려고 설립했다고요?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이 분양받으려고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조합 설립했으면 이제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부터 신청하는 거냐?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조합주택 안 짓네. 설립인가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내 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조합 아파트 짓는 거죠.
자, 조합 아파트 지어갖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에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공급, 분양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돼요. 조합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주체, 주택조합 쭉 그려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건설자금. 그럼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딱 하나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자, 예전에는 이 건설 자금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거기본법이라는 다른 법으로 다 빠져나갔고 이제 딱 요거 하나 남아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자, 얘도 올해 27회 때 단독 기출. 재작년에도 기출. 그래서 요 주택 상환 사채는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법에 채권이 총 4번 나옵니다. 채권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2개는 맨날 물어봐요. 근데 뭘 물어볼지는 몰라요. 그래서 채권을 하여튼 나오면은 무조건 별표입니다.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자, 요거 이름 그대로 풀어봐요. 자,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준다는 말이 뭐예요? 갚아준다 그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는 회사채, 그거를 줄여가지고 주택상환사채라고 그래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채. 그러면 저 회사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 발행해서 채권 사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나중에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게 아니고 뭘로 갚아주겠다.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 그대로 주택 상환 사채.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하는 걸까요? 당연히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죠.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택 건설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발행할 수 있고, 자, 우리 아파트 건설 회사들을 다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등록사업자. 그 아파트 건설 회사들 뭐 많이 있죠?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다면서요? 삼성물산도 있고 뭐 GS건설도 있고 뭐 대림건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럼 아파트 건설 회사들을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니까 등록사업자. 그래서 건설 회사들 즉 등록사업자. 자, 딱 이 2명입니다. 딱 2명만 주택상환 사채라는 걸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주택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어요. 지방공사 이런 애들 안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주체 중에서 딱 2명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고요. 사채 발행해서 채권자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로 돈이 들어가요. 건설자금을 조달해서 나중에 채권자에게 뭘로 갚아주는 거다.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는 채권. 그거를 말 그대로 주택상환 사채. 근데 이 중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죠. 공사. 그러니까 얘들은 뭐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으니까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요건에 필요 없어요. 요건이 필요 없이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등록사업자, 이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내일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발행 못해요.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은행에 보증받아야 돼요. 부도가 나도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 이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논점. 자, 은행에 보증 받아갖고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등록사업자만.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부도 파산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보증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자, 교재 봅니다. 그럼 주택상환사채 발행 동그라미 1번. 자,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비출. 이 2명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딱 끊고요. 자,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미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뭐 등등이 대출 일정한 기준에 맞고 기준에 동그라미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 얘기합니다.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동그라미 보증을 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기준에 맞고 보증을 받아갖고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등록사업자.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기 위한 요건, 이 기준 이거 잘 물어봐요. 그리고 보증, 등록사업자만 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는 건데 역시 기준은 뭐 우리 입문서에 안 써 있으니까 역시 나중에 뭐를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가 엄청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기본서 보면 나오면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사채 발행 계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주택법에 맞게 발행하는지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 확인 받으라고 얘기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O, X. 자, 다시요.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O, X. O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든 등록사업자든 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는다 이런 거 아니죠. 발행하려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토지주택공사든 등록사업자든 국토부 장관의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맨날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보증은 누구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등록사업자.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받는 거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다 받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든 등록사업자든 다 승인 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자 사채 사환기간 그럼 주택을 건설해서 사환해주는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자 여기서 사환기간의 의미는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그 밑줄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자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를 A가 사가지고 A가 사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자. 그럼 A는 이 주택사원사채에 기해서 토지주택공사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몇 년 내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내 계약 체결한다. 그죠? 3년 내 분양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분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사원사채라는 것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3년 내 분양계약 체결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 이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소위 우리가 입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입주권이 딱지라고 하고요. 자, 이런 입주권 개념은 양도, 양수 이런 거 다 철저하게 금지입니다. 즉 사고 파는 거 다 금지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공급질서 교란금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 이런 입주권 개념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주택사원사채는 뭐 할 수 없다?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즉 사고 팔 수 없는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또 빠졌는데요. 이 주택 상환사채. 자, 상환자 붙었습니다. 그럼 상환자 붙은 채권은 기명식이요, 무기명식이요? 상환자 붙으면 무조건 기명식이라고 그랬죠. 기명식. 자, 기명식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증서에 채권 금액, 돈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이 써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환자가 붙은 것은 무조건 무슨 식이다? 기명식.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도 기명식 채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요 상환자 붙은 채권 또 뭐 들어봤을까요? 들어본 게 또 없는 거죠. 자,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그것도 무슨 식? 기명식.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사업할 때 배웠을까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죠. 원래 수용할 때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 보상인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땅으로 갚아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사후 현물 보상, 수용 방식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상환자 붙으면은 무조건 무슨 식이냐? 기명식. 채권자 이름 써지죠. 그 채권자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명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채권자 이름이 기명식이니까 기명식 채권이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하셔갖고요. 그럼 이제 사람하고 돈, 이 두 개가 갖춰지면은 이제 주택을 건설을 해요. 건설하는 절차. 자, 주택법에서 핵심 절차는 뭘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자, 얘가 주택법에서는 핵심이 되는 절차고요. 이 사업계획 승인은 작년도에 26회 때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주택법이 7문제인데 4문제면은 그냥 여기서 다 나왔다고 얘기죠. 그 정도로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법의 핵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작년에 그냥 4문제니까 올해 27회 때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올해 또 사업계획 승인 중요합니다. 강조를 엄청 했는데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2문제 이상 나옵니다. 하여튼 이 사업계획 승인 얘는 그냥 한 번 나올 때 그냥 몰아서 왕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자, 요 승인 받는 대상, 자, 그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언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냐? 자,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는 30호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이 주택 건설할 땅, 대지를 만들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요 규모 이상입니다. 자,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즉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하려면 주택법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도록 해요. 그러면 요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우리 비싸부리하게 좀 전에 뭐 할 때 봤을까요? 비슷한 거.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 연간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려면 등록해라 했죠. 자,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은 1년간 기준이에요. 1년간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앞에 일단 연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이거 연간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1년간이 아니고 한 번에 사업하는 규모예요. 한 번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20호, 20세대가 아니고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같았어요.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그러다가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만 좀 바꿔놔갖고 이 두 개를 또 헷갈리다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인상 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그러면 저희 반대로 해석해서 29, 2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29, 29세대 지을 때는 일반법인 무슨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 같은 거 뭐 한 10세대 정도 짓는다. 그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은 항상 집단적인 건설, 집단적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때 이제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냐? 승인권자. 자,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하는데요.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만 평 이상 대규모래요.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한다.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생략하고요. 특광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 10만 미만일 때 좀 구분해 놨는데요. 요 10만 이상 미만, 요거는 어디서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디서만? 자, 그럼 여기 시도지사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 시도지사 풀어가지고 요 시장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도지사 할 때 시장.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자, 이거 2달 내내 시도지사 나오는데 아직도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공법에 예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 시도지사 할 때 시장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일 줄여갖고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10만 이상일 때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미만일 때도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결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으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승인받으라. 그 얘기고요. 도에서만 달라진다. 그죠? 자, 도에서 10만 이상 크게 할 때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고요? 도지사. 10만 미만 작게 할 때는 도지사까지 필요 없고 시장, 군수한테 와서 받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에서만 도지사, 시장, 원수 구분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래 하급행정청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누구다? 구청장. 이런 서초구청장 같은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구청장.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오늘 이제 문제에서도 봤는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권자 될 수 없는 건 누구였어요? 건축허가권자 될 수 없는 것은 도지사. 그래서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근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구청장. 이게 법마다 다 다른 거죠. 법마다 누가 안 되는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숨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이 공법이 6개다 보니까 각각 할 때는 그나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합쳐갖고 물어보면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승인권자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구청장. 그 다음에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합니다. 자, 그럼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하면은 그걸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전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 보금자리주택이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무슨 주택이라고 그럴까요? 행복주택이라고 그러죠. 행복주택.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주택건설하니까 이때는 그대로 국가,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자, 사업의 규모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인권자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 요거 단독으로 한 문제 물어봤죠. 그래서 요 승인 대상 그리고 승인권자. 자, 이게 뭐 일단은 가장 승인 대상에서는 핵심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서. 그럼 가로 1번 한번 봐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동그라미 1번 원칙.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렇게 써놨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가 뭐예요? 30호 3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그 면적이 얼마예요?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천 10만 이상일 때는 그 밑에 줄에 시도지사 동그라미 또는 끝에 대도시의 시장 동그라미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받고요. 그다음 니은 대지 면적 10만 미만 10만 미만 미천 10만 미만일 때는 과글자만 그대로 읽어요. 특, 광, 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 승인받습니다. 그럼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구청장. 구청장 X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예외. 자,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국가 뒤에 끼워넣기 해갖고 요 하나 더 쓰세요. 토지주택공사. 국가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대지 소유권의 확보. 그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원칙. 그럼 대지 소유권부터 확보해라.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 아파트 지으려면은 뭐부터 확보하라는 거예요? 땅부터. 남의 땅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땅부터 이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당연한 건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박스에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자, 걔는 별표. 얘는 22, 23, 24.
3년 연속 기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짜미출. 자, 여자들이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묶어가지고 뭐라 불러요? 공공. 이 공공은 뭐가 있을까요? 수용권이 있어요. 수용권. 수용권이 있으니까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권이 있는 공공사업 주체는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 공공한테만. 그럼 우리 민간사업 주체는 수용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민간은 수용권이 없는데 대신 알받게 한 사람들 있죠. 미리 이제 아파트 지을 땅 미리 사놓는 거예요. 땅 미리 사놓고 사업 주체한테 안 팔아요. 그 버티고 있다가 나는 시가 10배 주면은 팔게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이런 걸 알받게 했다 그래요. 그 알받게 한 자들 쫓아내기 위해서 수용권이 없을 때는 대신 무슨 권을 준다 그랬어요? 매수 청구예요? 매도 청구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매도 청구라고 그러죠. 매도 청구 별표.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럼 매도 청구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뭐 형구권? 막 지어내고 막 그래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래서 매도 청구라고 써갖고 청구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사하면은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민간사업 주체한테는 수용권이 없으니까 매도 청구라는 걸 인정을 해요. 한번 보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동원하면 매도 청구는 공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싸게는 못해요. 공시시가에 따라 그러면 틀려요. 시가 시세대로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럼 매도 청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니까 자,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얼마 이상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부터 하고요. 협의가 안 된다, 계속 안 판다, 버틴다는 거죠. 이때는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대상 동그라미 1번. 자,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동그라미.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가 되면 그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소유자한테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는 뭐하고 거의 같아지는 걸까요? 수용권하고 거의 유사해지는 거죠. 모든 소유자한테 다 팔고 나가세요. 내보낼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1번 외의 경우 1번 이외의 경우는 몇 프로 미만이요? 95% 미만 95% 미만의 사용권이 확보가 됐을 때는 그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바로 밑에 10년 동그라미 10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럼 10년 전부터 땅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 그거를 세 글자로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원주민을 제외한 대지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외의 경우에는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한다. 이 말은 누구한테는 매도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원주민한테는 못한다. 그 얘기죠. 왜 못하게 할까요? 자, 항상 매도 청구는 취지가 누구 쫓아낸다 그랬어요. 알받기 쫓아내는 건데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거는 알바한 거 아니죠.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여자들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해요. 그럼 원주민이 내 땅 안 판다. 그럼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이외의 경우는 아파트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숫자가 1번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95%입니다.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되면 모든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럼 원주민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모든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숫자가 몇 프로라고요? 95%입니다.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돼야만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3번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그럼 수용사용권은 일단 누구한테만 준다고 그랬어요? 공공사업 주체.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건설 사업은 수용권이 없는 거예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공익사업. 그러면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갖고 팔아먹는 거, 분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즉 주택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익사업으로 와서 수용권 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논점이 되는 거죠. 바로 1번 수용사용권의 인정.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싹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 밑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나 끝에 물건, 밑에 권리. 그럼 토지나 물건, 권리 싹 묶어가지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주택 건설하는데요. 수용권 인정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요. 무슨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만?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할 수 있다. OX? X죠.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이런 거는 수용권 없는 거예요. 오직 공공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 건설할 때. 그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절차. 이런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수용할 때 절차는 항상 이 법률을 준용, 그대로 적용해라 하기죠. 자, 이 법률 줄여가지고 무슨 법이요? 공익사업 할 때 공자, 취득할 때 취자, 법률할 때 법자 따갖고 공치법,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공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4개 다 배웠어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4개가 다 나왔는데 4개나 있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을까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배운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는 정비 사업. 네 번째는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 4가지 경우에 수용할 수가 있고요. 수용할 때 절차는 무조건 무슨 법? 공치법.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자,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쓰면은 뭐예요? 이건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은 또 버릴 건데.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한 2개 쓰다가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개 사업에서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수용을 하든 매도 청구하든 이제 땅이 확보가 되면은 주택 건설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대지로 확보해서 자, 5년 내 공사에 착수. 자, 착수하는 건 이제 착고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하나 건설하니까 이거는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착수 기간도 몇 년 준다? 5년. 5년 내 착수. 5년 내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공사합니다. 공사하는 걸 시공한다 그래요. 자, 아파트 짓는 공사. 이거 몇 년 지나고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그 준공검사 개념을 사용 검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용 검사 떨어지면 즉 준공이 떨어지면은 이제 입주시켜 갖고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아파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사용 검사 받는다 하는데 자, 이거 우리 비슷하게 저번 주에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은 건축 허가 받았죠. 건축 허가 받아갖고 공사 다 끝나면은 뭐 받아갖고 사용했어요?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죠. 사용 승인 받아갖고 사용. 그런데 주택법은 사용 승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사용 검사. 그래서 법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용어가 일단은 잡혀야 돼요. 용어. 그래서 주택법은 사용 승인, 준공 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 받는다고요? 사용 검사. 사용 검사가 떨어져야 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옆에 그 사용 검사 자 그거까지 하고 좀 쉴 테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럼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제하는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그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시군, 구청장 근데 가로 열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등에는 밑에 줄 국토부 장관 밑줄의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다. 사용검사 원칙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아라.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자, 이게 논점인데요. 자, 이 일반적으로 논리.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절차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용검사 누구한테 가서 받으면 되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내준 사람. 승인권자한테 가서 검사받는 게 원칙적인 논리야. 그러면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토부 장관. 검사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딱 맞는 논리인데 그런데 나머지 얘들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았을 때는 승인권자한테 검사받는 게 아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검사받습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검사권자는 또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 검사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시군 구청장한테 검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승질 내시고 막 숫자 나오고 막 그래요. 막 숫자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희 승인권자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고 검사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라. 이게 편의를 주기 위한 규정인데 또 다르니까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서초구. 저기다가 아파트 10만 제곱미터 건설합니다. 그럼 일단 사업계획의 승인은 누구한테 와서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한테 받는 거죠. 특별시장한테 승인 떨어져 갖고 이제 공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검사는 다시 특별시장까지 갈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와서 받아라? 구청장, 제일 가까운 구청장한테 와서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는 아닌데 누구는 된다? 검사권자. 그래서 시군 구청장한테 사용 검사. 떨어지면은 이제 입주자들 입주시켜 가지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설 절차 핵심만 봤어요. 자, 우리 주택법은 주택을 한두 채 짓는 거 아니에요? 집단적이죠.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받아갖고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공급 보겠습니다.